자, 수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해 줄 거니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가볼게요. 자, 이제 우리 사실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면은 사실상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예요. 이거는 사실 기말고사 범위고, 기본적으로 대수라고 하면 지수부터 시작해서 삼각함수까지가, 삼각함수 중간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고요. 그 다음 삼각함수 중반부터 그 다음 맨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까지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고, 오늘 배우는 건 사실상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수열이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수열이 뭐를 줄임말이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수의 배열이에요. 수를 한번 배열하자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떤 수든지 그냥 쭈루루루 나란하게 써놓으면 다 그걸 수열이라고 하냐? 근데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1, 2, 3, 4도 수의 배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런 숫자도 배열일 수도 있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등등등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뭐라고 할 수 있어? 수열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선생님, 저희가 배우는 수의 배열이 무궁무진한데 그럼 저희가 이번 2학년 대수과정에서는 무슨 수열을 배웁니까? 라고 하면 우린 크게 세 가지의 배열을 배우게 돼요. 수열을.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을 배우게 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숫자 배열을 봤을 때 뭔가, 그러니까 요 밑 두 번째랑 세 번째랑 아닌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먼저 그럼 2번, 3번부터 설명해 줄게. 2번은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3번은 등비 수열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사실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이미 규칙이 있는 수의 배열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등자가 같을 등자예요. 같을 등자의 차이가 같은 수들의 배열. 그래서 얘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1, 3, 5, 7, 9, 점점점. 보니까 1과 3 사이도 2 차이 나고 3과 5 사이도 2 차이 나고 5와 7도 2 차이가 나요. 이처럼 차이가 같은 수들의 배열을 줄여서 우리가 바로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등비 수열은 딱 봐도 등차의 반대가 같죠? 같을 등자의 비율 비자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같은 수들의 배열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2, 4, 8, 16, 점점점 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보니까 얘네 둘이는 2야. 근데 얘네 둘은 4 차이 나거든. 근데 4 차이 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곱하기 2고 여기도 곱하기 2고 여기도 곱하기 2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일정한 숫자가 곱해지는 수열을 바로 우리가 등비 수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이 일반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은 예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점점점. 자, 얘네들이 일정한 숫자를 더해야지만이 나오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일정한 숫자를 곱해야지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얘는 무슨 수열입니까? 라고 하면 그냥 분모만 보면 분모가 1씩 커진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분모가 1씩 커지는 수열이구나. 그냥 일반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구나. 그럼 이 수열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쭉 점점점 가다 보면 뭔가 미지의 항, 내가 구하고 싶은 미지의 항이 있다 이거야. 예를 들면 얘는 한 10번째, 이걸 만약에 다 손으로 노가다 떴다면 10번째는 내가 무슨 숫자를 쓸까? 내가 이걸 노가다를 뛰다 보면 20번째는 도대체 무슨 숫자를 쓸까? 얘를 일일이 다 손으로 노가다 뛰다 보면 30번째 항은 도대체 뭘까? 이 미지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일반항이라는 걸 바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미지의 항을 찾기 위한 공식을 배울 텐데 우리가 이걸 바로 일반항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합성어예요. 일반적인 항입니다. 그럼 도대체 항이 뭡니까? 라고 하면 얘처럼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1, 3, 5, 7, 9, 2, 4, 8, 16 이 모든 수들은 결국엔 공통적으로 맨 앞에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바로 첫 번째 항이라고 해요. 근데 수학은 아시다시피 한글로 쓰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얘를 A1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B라고 쓰면 안 돼요? C라고 쓰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옛날 수학자들이 알파벳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A다 보니까 A부터 그냥 스타트한 거다. 얘가 특별한 A가 어떤 단어를 뜻하는 건 아니니까 아 얘를 그냥 내 마음대로 C1이라고 둬도 되고 D1이라고 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두 번째 항을 어떻게 표현하겠어? 바로 A2. 그럼 세 번째 항은 A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 이 미지의 항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500번째, 1000번째 그럼 얘는 선생님 도대체 몇 번째 항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미지애잖아. 미지수잖아. 그래서 얘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 n번째 항이다 라고 해서 an이라고 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n에다가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이 구해지는 거고 2를 넣으면 두 번째 항이 구해지는 거고 10을 넣으면 10번째 항이 구해지는 거다라는 거지. 그럼 선생님 제가 이 일반항을 그럼 어떻게 세워야지만이 바로바로 30번째, 20번째, 10번째 항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일반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은 감각이 필요해요. 감각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공식이 없다라는 거야. 즉 너네들이 그냥 보고 이거 그냥 감각적으로 이거 같은데요? 그럼 거의 다 답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3이고 세 번째 항이 4거든. 그럼 얘들아 이거는 n번째 항이 뭐일까?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항의 일반항은 an은 n 플러스 1분의 1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서 1을 넣었더니 2분의 1이 나오고 두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서 2를 넣었더니 3분의 1이 나오더라. 그럼 내가 아까 10번째 항 좀 구해달라 그랬거든? 그럼 10번째 항은 알고 봤더니 뭐였다? 바로 11분의 1이었네 라고 이렇게 찾게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따라서 일반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들은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우리는 오늘은 등차와 등비를 배울 텐데 그럼 이제 등차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이거야. 자, 이제 등차 수열입니다. 아까 방금도 말했지만 등차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차이가 같은 수들의 배열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그냥 아주 대표적인 걸 적어보면 2, 4, 6, 8, 10, 점점점 요거 우리가 바로 등차라고 하고 얘네들이 차이가 더하기 2네 얘네들이 차이가 더하기 2네 얘네들의 차도 2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공통된 차이다 해서 공차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공차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근데 또 수학은 공차, 한글 싫어하지? 그래서 얘를 또 기호로 이용해서 써. 근데 이 기호로 애들이 많이 물어보거든? 왜 이걸 씁니까? 라고 하면 공차는 여기 수학에서 D를 씁니다. 그럼 왜 공차를 D를 쓰냐면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자, 여기에 정진이가 1에 서 있고 예를 들면 그리고 누구 있어? 채준이가 10에 서 있었어. 그럼 채준이와 정진이 사이 거리가 몇이라고 대답하지? 9라고 대답하지. 그럼 이 거리를 어떻게 구해요? 10에서 1을 빼서 9라고 말하지. 그럼 결국 1과 10의 차이가 결국 공차랑 어때? 같은 개념이라는 거야. 왜? 얘와 얘 사이 차이가 9만큼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리로 생각하면 1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의 거리차가 9구나. 그래서 디스턴스의 앞글자라서 따서 D를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 공차를 알고 얘를 우리가 아까 첫째 항이라고 했거든. 첫째 항을 알면 바로 이 미지수 일반항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 사실 공식부터 써줄게. 공식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한번 우리 세워볼까? 실제로 A에는 첫 번째 항은 2야. 그리고 n-1 공차도 2였거든. 그럼 얘는 2n 마이너스인데 얘랑 만나서 없어지니까 우린 일반항을 2n이라고 세울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실제 맞는지 검토 좀 한번 해볼까? 1 넣어봤어. 2가 나와. 2 넣어봤어. 4가 나오고 3 넣어보면 6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공식을 무조건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왜냐면 이 공식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 무슨 뜻이냐면 A는 A1 더하기 n-1 D. 그럼 이 공식을 써서 뭔가 일반항을 찾으려고 하면 첫 번째 항도 알아야 되고 공차도 알아야 될 거야. 그래야지만이 세울 수 있겠지. 근데 모든 문제가 다 첫째 항을 알려줄까? 안 알려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첫째 항을 꼭 구해서만 이 공식을 써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 다섯 번째 항이 10이야. 근데 10번째 항이 40이야 라는 거야.
그래놓고 내가 너네들한테 이거 일반항 좀 세워줘 라는 거야. 그럼 애들이 이제 당황스러워. 왜? 일단 첫 번째 항도 안 알려줬어. 그리고 공차도 지금 당장은 몰라. 왜? 최소한 공차를 구하려고 하면 바로 연달아 나오는 숫자 2개를 알려줘야지만이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2, 4 알려줘야 2 나오고 6, 8 알려줘야 2가 나올 것 같거든. 근데 얘는 지금 5번째 항과 10번째 항만 던져주고는 나보고 일반항을 세우래. 그럼 여러분들은 이 첫째 항도 진짜 구해야 되냐, 공차도 진짜 구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왜? 이걸 언제 다 계산해서 첫째 항을 찾고요, 또 언제 이 2번째 항을 찾아서 얘랑 얘 차이의 공차를 언제 구합니까? 라는 거지. 이해 가셨어요? 그럼 이거를 이 공식을 안 쓰고도 혹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냐라는 거야. 있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등차수열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한번 얘들아 물어볼게. 얘가 5번째에 서 있는 아이가 10의 좌표에 가 있고 10번째 자기 옷에 10이라고 써 있는 아이가 40에 가 있어. 그럼 얘와 얘 사이는 몇 걸음 차이예요? 얘와 얘 사이 5와 10 몇 차이 나죠? 5 차이 나죠. 그럼 결국 A10에 가려면 A5로부터 5걸음을 더 가야 돼. 그럼 결국 그 5걸음이라는 게 공차의 개수니까 5D라는 게 자체가 10과 40도 몇 차이나? 30. 그래서 공차가 6이라는 것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선생님, 공차는 이제 구했어요. 그럼 첫 번째 항 구해야 되죠? 안 구해도 돼요. 자,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냐면 정석대로 구할 거면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6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전 첫째 항 모르는데요? 근데 난 5번째 항을 아니까 여기다 한번 5를 넣어보는 거야. A5는 첫 번째 항 더하기 4 곱하기 6이니까 24라고 쓸 수 있고, A5가 10이었으니까 첫째 항은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4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최종 답이 어떻게 나오냐? A에는 마이너스 14 더하기 n-1d 해서 6n 마이너스 20이라고 쓸 수 있더라 라는 거야. 실제로 한번 검토해 볼까? 5 넣어보니까 뭐 나와? 30에서 20 빼서 10 나오고, 10 넣어보면 60에서 20 빼서 40 그대로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첫째 항도 만나볼까? 1 넣어보니까 6 빼기 20 해서 마이너스 14도 잘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럼 지금 얘를 찾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은 없었어. 그냥 공식만 잘 사용하면 됐었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야. 그럼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어마어마하게 혹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단축할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등차 수열은요, 잘 생각해봐 얘들아. 차이가 같은 수들의 배열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A1, A2, A3, A4 이렇게 있었어. 근데 얘를 5, 10, 15, 20 이렇게 가졌다고 쳐볼게. 근데 얘들아 잘 봐. 1에서 2까지 얼만큼 올라가지? 1만큼 올라가지. 2에서 3도 1만큼 올라가. 얘는 정확하게 1씩 커져. 근데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몇씩 커지지? 5씩 커져. 그럼 이거를 우리 1학기 중간고사로 갖고 가면 얘랑 같은 개념인 게 하나 있어. 등차 수열을 그래서 저는 1학기 중간고사 범위로 풀라 그래, 아이들한테. 이게 바로 뭐냐면 잘 봐. X값이 일정하게 커질 때마다 Y값도 일정하게 커져. 이걸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지? 직선이라 그래. 직선. 왜? 직선도 잘 보면 잘 봐봐. Y는 X라는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볼게. Y는 X. 단순한. 잘 봐. X가 1이면 1이 나와. X가 하나 더 커졌어. 그랬더니 2가 나와. X가 하나 더 커졌어. 그럼 3이 나와. 그럼 X값은 정확하게 1씩 커질 때마다 Y값도 정확하게 일정한 숫자가 커지더라 라는 거야. 아, 선생님 근데 이거는 1, 1, 1, 1 똑같잖아요. 그럼 내가 조금 문제를 바꿔볼게.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었다고 쳐볼게. 그럼 잘 보세요. 1을 넣으면 2가 나와.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3이 나와. 3을 넣으면 4가 나와. 오, 선생님 어때요? 또 1씩 커질 때마다 1씩 정확하게 커지고 있어. 아, 선생님 그럼 1, 1 말고 다른 것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Y는 2x 플러스 1을 한번 만들어 볼게. 자, 그럼 1 넣으면 3이 나와. 2를 넣으면 5가 나와. 3을 넣으면 7이 나와. 그럼 어때 얘들아? X값은 하나씩 커질 때마다 Y값은 지금 2씩 커지거든.
그럼 직선이랑 어때? 개념이 똑같아. 항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나오는 y값, 그 항의 값이 정확하게 일정한 숫자씩 커진다는 거야. 따라서 이 등차 수열의 개념이 직선이랑 혹시 똑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이거를 비교해보자 이거지. 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등차 수열은 뭐 앞으로 제가 가르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오늘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갈게. 자, 다시 한 번 더 일반항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자, 얘들아 잘 봐. 요거 한번 채준아 전개 좀 한번 해볼래? 이거 분배해서. 얘부터 먼저 쓸게. dn 마이너스 d 플러스 그게 일반항이야. 그럼 자, 지금 보면 얘를 어떻게 한번 해석해 보냐면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지금 공차고 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수가 나왔어. 근데 요거를 내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 an을 y라고 해석하고 공차를 기울기라고 생각하고 n을 x라고 생각하고 상수를 b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 그럼 어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직선의 방정식과 닮은 꼴이야. 그럼 결국에는 기울기가 뭐라고 말해도 돼? 바로 공차라고 말해도 되고.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x에다가 1을 넣어서 나온다는 건 n에다가 1을 넣어서 나온다는 거랑 똑같고 n에다가 1을 넣는다는 건 몇 번째 항 찾는 거나 마찬가지야. 첫 번째 항을 찾는 거고 그러면 1을 넣어서 나오는 첫 번째 항의 값이 곧 y좌표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해야 되냐면 a1이 p가 나오고 a2가 q 나오고 a3가 만약에 r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얘를 1,p 2,q, 3,r이라고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좌표를 아니까 뭐를 구할 수 있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그럼 기울기를 구하면 그 기울기가 곧 뭐라고 말해도 된다? 공차라고 말해도 되더라 라는 거야. 그럼 내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5가 나왔고 두 번째 항이 8이 나왔고 세 번째 항이 11이 나왔다고 칠게. 점점점이야. 근데 이거를 어떤 친구는 야 이거 일반항 세워봐 라고 하면 이렇게 세울 거야. 선생님 공차가 3이에요. 그럼 어떤 친구는 어떻게 세운다? 정석대로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그래서 3n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세우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건 틀린 건 아니지. 정석이니까. 근데 어떤 친구는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선생님 1,5고요. 2,8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울게요. 그러면 기울기 구해볼게. 2 빼기 1, 1분의 8 빼기 5, 3. y는 3x. 1 넣었더니 5예요. 플러스 2. 어때요? 식이 똑같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모든 등차 수열을 바로 직선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게 언제 힘을 발휘하냐면 요럴 때야. 얘는 첫 번째 항도 알려줬고 두 번째 항도 알려줬으니까 공차 구하기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실 이 공식 쓸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 근데 방금 우리 이거 어때? 정석대로 구해보니까 어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럼 이걸 엄청나게 단축해볼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 A5는 10, A10은 40이야. 일반항 찾아줘. 그럼 어떤 친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5,10, 10,4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기울기 구해볼게. 5분의 30, y는 6x, 5 넣었더니 10 나와야 돼. 마이너스 20. 아까 일반항이랑 식 똑같지. 얘를 어떻게 세울 수 있어? an을 6n-20이라고 세우면 아주 이쁘게 나오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등차 수열은 뭐로? 바로 직선의 방정식의 좌표로 바꿔서 풀면 일반항이 이 공식 따위는 안 써도 된다 이거야. 이 공식은 선생님 언제 씁니까? 이 공식을 쓰는 문제는 딱 한 문제밖에 없어. 뭐냐면 A1을 안 주고 D만 알려줬을 때 또는 D를 안 주고 A1을 알려줬을 때 가끔 반대 거 구하라고 할 때 쓸 때가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나와. 그냥 미지의 항 2개 주고 일반항 좀 세워서 몇 번째 항 찾아줘. 이렇게 나와. 그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자, 5번째 항이 10이고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50이야. 그래 놓고 7번째 항 좀 구해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애들 막 저거 일반항 막 선생님 얘랑 5걸음 차이 나니까 5D는 60이 이거 바빠. 그러지 말고 좌표로 바꿔 풀면 5,10이랑 10, 마이너스 50이더라.
그러면 기울기 구하면 5분의 마이너스 60이야. 그럼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2x고 5 넣었더니 10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70이야. 그럼 여기다 7 넣으면 되는 거야. 7 넣으면 y는 마이너스 84가 될 거니까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14. 이게 바로 7번째 항이더라. 이렇게 또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근데 그럼 이게 언제 어마어마한 힘을 또 좀 이따가 발휘하냐면 이걸 직선으로 바꿔 풀면 얘는 진짜 천재거든. 왜냐면 나중에 가면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처음으로 양수가 나올 때, 처음으로 음수가 나올 때 아마 선행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양수가 나온다는 건 스타트가 음수로 시작할 거야. 그리고 공차는 양수일 거야. 그럼 얘들아, 첫째 항은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면 이 값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야. 그럼 계속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길 0이라고 하면 0보다 큰 숫자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 가겠지?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한 5에서 시작했는데 공차가 2야. 마5, 마3, 마2, 0, 1. 그럼 처음으로 양수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처음으로 양수가 나올 때를 지금 찾아달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반대로 첫째 항은 양수야. 근데 공차가 음수야. 그럼 이 값은 높은 데서 시작해서 점점 떨어질 거야. 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뭘 지나? 0을 지나서 음수가 나올 때가 있겠지. 그래서 처음으로 음수 나올 때가 있을 거야. 그럼 대부분 학원에서 또는 인강에서, 과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고 처음으로 음수 나온다 그러면 일반항 찾아.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을 때, 일반항 찾아 0보다 클 때 이렇게 찾는다고 가르쳐.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럴 시간 없이 우린 바로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렇게 찾으면 정답이야. 결국 우린 이걸 직선의 개념에서 찾아보면, 잘 봐. 처음에 음수로 시작한다 그랬지? 처음에 여기서 음수에서 시작해. 계속 x 값이 커질 때마다 계속 커져. 그럼 처음으로 양수가 나온다는 건 결국에 직선을 이어보면 무슨 절편? 바로 x절편보다 클 때가 바로 첫 번째로 양수가 나올 때는 거야. 이해가? 반대로 값이 점점 떨어지는 것도 결국 처음으로 음수 나올 때가 언제다? x절편보다 클 때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물어볼게.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 다음 이 함수의 처음으로 음수 나올 때 찾아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처음으로 음수 나온다는 건 아까 내가 뭐라 했지? x절편 찾으면 된다 그랬어. 요거 x절편이 뭐 나와? 12분의 70이거든? 그럼 대략 얼마야? 5점 얼마 아니야? 그럼 5점, 우리 항에는 점이 없잖아. 내가 x절편보다 크게 답이 됐잖아. 처음으로 몇 번째? 6번째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6 넣으면 뭐 나와? 처음으로 마이너스 의가 나오지. 음수가 나오지. 따라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든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든 항상 우리는 일반항을 찾아서 푸는 게 아니라 바로 x절편을 찾아서 x절편보다 클 때가 바로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잠깐만, 안 온 애들 확인 좀 해볼게. 자, 지금 우리가 이 중앙여고 애들 많았지. 자, 1번 문제 한번 가볼게. 힘들면 안 돼요. 안 돼. 오늘 첫날 수업이잖아. 그러지,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왜 그래? 얘들아, 근데 난 신청관에 계속 있어. 그리고, 변경사항만 말해줄게. 변경사항은 어쨌든 3월 달에는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어느 반에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 2학년에.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 자, 첫 번째 항이 몇이고, 5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래. 그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를 일반항 세우지 말고 한번 직선으로 개념을 시작해 볼까? 얘들아, 공차가 2라는 건 기울기가 뭐라는 거야? 2지. 그럼 y는 2x고, 첫 번째 항이 5라는 건 얘 몇 컴마 몇을 지난다고 해석할 수 있어? 1,5. 1 넣었더니 오니까 플러스 3. 얘 41번째 항 찾아달래. 41이 몇 번째 항에서 나오니? 그럼 결국 는 40이라고 쓰면 2x는 38, x는 따라서 몇 번째? 19번째. 답은 5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2번 한번 가볼게요. 이제 2번도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2번 보시면, 자, 첫째 항이 4래요. 그리고 10번째 항과 7번째 항을 뺐더니 그게 뭐가 나왔다? 6이 나왔대. 그럼 잘 봐.
보편적인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인강 배우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얘들아 여기 첫째 항을 알려줬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 3, 4, 5등급 나오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가면 될 것 같아? 몇 걸음 가면 돼? 9걸음 가면 되겠지. 그래서 A10은 A1 더하기 9D라고 쓰고 A7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6걸음 가면 되니까 A 플러스 6D라고 가르쳐. 여기까지 이해가? 그 다음 그 두 개를 뺐어. 그럼 누가 날라가? A1 날라가지. 그럼 몇 D? 3D가 나와. 그래서 3D는 6이니까 공차가 2라는 걸 찾아. 그 다음 다시 또 일반항 세워. 일반항은 2N 첫 번째 항이 4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일반항 세워. 그 다음 문제가 뭐래? 네 번째 항 구해달래. 4 넣어서 답은 10 이렇게 답을 찾는 게 보편적인 문제야. 근데 우리는 얘들아 이 시간마저도 아까워. 이 시간마저도 아깝고 우리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 잘 봐. 이게 빼기일 때만 된다. 가운데가 빼기일 때만. 자 봐봐. 이거 개념에 입각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이 잡혀있으면 쉬운 내용이야. 10번째 항, 7번째 항이거든. 그럼 물어볼게. 10번째 항은 7번째를 기준으로 몇 걸음 더 가면 돼? 3걸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얘와 얘 차이라는 건 결국 몇 걸음이냐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바로 우린 뭐라고 쓰면 돼? 3D는 6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D가 바로 2라는 게 구해지게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굳이 막 얘를 한 문자로 이걸 이용해서 나타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가운데가 빼기일 때만 돼. 근데 선생님 빼기일 때는 이거 쓰래, 빼기일 때 이거 쓰래 이러면 공식이 돼버리는 거고 이건 사실 공식이 아니야. 단순한 개념이야. 얜 10번째 항에 가 있는 애고 얜 7번째에 가 있는 건데 가운데 차이라는 건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대답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하면 공식이 아니라 개념이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얘도 1번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번 한번 가볼게. 3번. 자, 이제 3번은 이제 2번을 배운 친구들은 갑자기 문제가 쉬워지지. 잘 생각해봐. 이걸 만약에 그냥 인강 보고 혼자 공부하고 과에서 배우고 기본적인 뭔가 꿀팁 같은 걸 안 줬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여. 근데 아까 내가 차이라 그랬어. 차이. 가운데가 빼기면 너와 나는 몇 걸음 차이나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앞에서부터 두 개씩 아니면 요 한 칸 건너뛰고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훨씬 이쁠 거야. 왜? 그러면 정확하게 몇 세트가 나오니까? 5세트가 나오니까. 그럼 이제 물어볼게. 1에 가 있는 놈과 2에 가 있는 놈이 너와 나는 도대체 몇 걸음 차이나? 라고 물어봤어. 그럼 몇 걸음 차이나? 1인데 잘 생각해봐. 얘가 더 앞에 가 있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잖아. 그럼 몇 걸음 차이 난다고 말해? 마이너스 한 걸음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마이너스 D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도 마이너스 D, 얘도 마이너스 D, 얘도 마이너스 D, 얘도 마이너스 D니까 결국 마이너스 5D 자체가 뭐가 나왔다? 바로 이거 구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뭘 줬냐면 7번째에서 3번째를 뺐더니 뭐가 나왔다? 16이래. 그럼 채준아, 우린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가운데가 빼기야. 그치. 나와 너는 4걸음 차이나 라는 거야. 따라서 4D가 16이니까 D는 4겠네. 그럼 이 D를 여기다 갖다 쓰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가운데가 이제 너네들이 차라고 나오면 이건 걸음수의 차이야. 너와 나의 거리 차가 몇이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앞에 게 크고 뒤에 게 작으면 그대로 나오지만 반대로 앞에서 뒤에 거 맞잖아. 예를 들면 아까 채준이가 1에 가 있고 내가 만약에 5에 가 있었어. 근데 이건 기준에 따라 달라져. 채준이 입장에서는 내가 너보다 몇 걸음 더 가 있어? 플러스 4걸음이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건 채준이 입장에서고 내 입장에서 쳐다보면 나는 채준이가 나보다 마이너스 4걸음이 더 가 있는, 뒤로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만약에 가운데가 차이라는 건 거리의 차를 물어보는 건데,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마이너스가 붙고,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그대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참 안타깝네. 자, 4번 한번 가보자, 이거. 자, 4번 보시면 이제 이거 바보같이 푸는 애들 있겠죠?
요거 보면은 공차가 일단 몇이에요? 네?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거를 언제 또 일반항을 세우고 있냐? 그게 아니라 4번 문제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몇 컴마 몇? 1 컴마? 2 컴마? 17. 자, 그럼 y는 기울기 구해보면 아까 뭐 나왔어? 그리고 1 넣었더니 20 나왔으면 좋겠대? 끝났지. 그래 놓고 마이너스 118은 몇 번째 항이냐? 그럼 마이너스 118. 그럼 결국 3x는 141. 따라서 x는 몇? 72. 이렇게 구해줘. 미안. 72가 아니라 42. 47.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4번의 답은 47번째 항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얘들아 5번 봐봐. 이거 5번 완전 빨리 풀려야 되는 문제나 마찬가지거든. 자, 5번 문제 보면 이건 일반항 세울 필요도 없어. 자, A 3분의 1, 2분의 1, B거든. 근데 B에서 A 빼는 거는 결국 내가 무슨 뜻이라고 해석하랬지? 너와 나는 몇 걸음 차이나? 라는 거야. 그럼 B와 A는 딱 봐도 몇 걸음 차이나?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는 네 번째 항이니까. 세 걸음. 그러니까 결국 3D를 구해달라는 거지. 맞아? 근데 공차가 몇이야? 얘네 둘이 차이 아니야? 얘와 2분의 1에서 3분의 1 뺀 게 공차니까 6분의 1이니까 여기다 6분의 1 넣으면 정답은 2분의 1. 바로 구해지더라 라는 거야. 이거 일반항 세운 애들 진짜 많아 얘들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황해가지고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공차까지는 잘 구해. 공차까지는 잘 구해. 여기서 여기 빼면 되니까 공차가 6분의 1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애들이 바로 일반항을 세워. 6분의 1, n. 그래 놓고 이제 두 번째 항이 3분의 1이니까 여기다 2를 넣었어. 그랬더니 오 3분의 1이 바로 나와. 오 땡큐. 그럼 일반항이 얘야. 그 첫 번째 항을 구하랬으니까 A1은 결국 6분의 1이고 얘는 결국 네 번째 항이니까 얘는 B는 아니고 A가 그 다음 B는 6분의 4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니까 6분의 3이네. 답은 2분의 1이네. 이렇게 찾는 애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 근데 이게 국룰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빼기, 가운데가 빼기일 때는 아시다시피 너와 나의 차이의 걸음수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바로 공차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6번 한번 가볼게요. 6번에 별표 쳐주세요. 요게 대부분 1번 문제로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 근데 지금은 등차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요. 이대부고가 총 배우는 수열이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이대부고가? 5가지를 배워요. 이대부고는 늘. 2가지는요. 교과서에는 없어요. 교과서에서 창의력에 있어요. 자, 1번은 뭐냐면 아까 그 일반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에요. 감각이 필요한 거. 두 번째는 방금 배우고 있는 지금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배우길 등비 수열. 여기까지는요. 교육과정에 있는 수열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4번하고 5번이 있잖아요. 이대부고는 합니다. 4번하고 5번.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 번만 알아두세요. 4번은 개차 수열을 배워요. 5번은 개비 수열을 배울 거예요. 근데 저 용어는 지금 삭제됐어요. 저 용어는 선생님 시절에 나왔던 용어고 요즘에는 그냥 뭐 따로 불리는 수열은 없고 그냥 특이한 수열 해서 그냥 배우거든요. 특수꼴 이래가지고. 그럼 도대체 개차랑 개비가 뭡니까? 라고 하면 그건 나중에 이제 진짜 시험 대비할 때 배우시면 되고. 잘 보세요. 제가요 아까요 혹시 여기 지워버렸네. 아까 내가 등차 수열 개념 설명할 때 요거 기억나? 요 공식 썼던 거 기억나? 전개해서. 그리고 내가 이거 쓴 다음에 했던 혹시 내 말이 기억나? 내가 그때부터 빌드업 해온 거거든. 6번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 직선. 직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랬어. 얘는 공차야. 얘는 상수야. 이거 말하기 전에 했던 문장이요. 내가 그때부터 빌드업을 한 거야. 6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 먼저 하나. 1일 먼저 해봐. 아니요? N으로 정리? 아니요? 뭐였을까요? N에다가 오? N에다가? N인 X야. 아니? 그거 다 후고. 이거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직선으로 가기 위해서 직선으로 가기 위해서 했던 말이 하나 있었어. 여러분들 아마 내 말을 흘겨 들었을 거야. 아니야. 그건 첫 장을 찾는 거고 그 전에 저 공차를 쓰기 전에 했던 말이야. 뭘까? 오, 맞아.
우와.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이거 전개하면 n에 관한 1차식에서 앞에를 우리가 공차라고 했고 뒤에를 다 상수라고 하면 얘를 기울기로 바꾸고 얘는 x로 바꾸고 얘는 상수로 바꾸면 뭔가 직선과 닮은 꼴이야 라고 말을 했어. 근데 내가 아무렇지 않게 이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이 6번을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 먼저 한번 미끼를 던져 놓은 거야.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얘들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집중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다시 한 번 더 써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결국 얘는 n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 1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박혀 있어야 되냐? 아, 등차 수열은 미지수에 관한 1차식이 일반항일 거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6번에서 몇 번하고 몇 번은 무조건 체크를 해야 돼? 니은하고 비읍은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거야. 왜?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이해가? 근데 그러면은 1차식이 안 나올 때가 있으시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맞아요. 나중에 가면 요렇게 나올 거야. pn 플러스 q. 어떤 거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pn 제곱 플러스 qn 플러스 s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아마 선행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얘는 등차 수열이야. 선생님 이거 보자마자 선생님은 왜 저걸 등차 수열이라고 확신하십니까?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끝. 그거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럼 얘는 n에 관한 2차식이네? 그럼 얘는 선생님 잘못 쓰셨어요. 그게 아니라요. 이게 n에 관한 2차식이냐 1차식이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그래. 1차식일 때는 등차 수열. 2차식일 땐 뭐게요? 혹시 선행하신 분 없어요? 이거 뭘까? 뭐라고 쓸까? 여기 뭐라고 쓰면 돼?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영단어. 아니야? 아니야? 더하다가 혹시 영어로 뭐죠? 영어로? 어? 플러스. 아니 플러스는 더하기고요. 사칙연산에서 더하다. 아 그거는 추가하다고. 수학에서 더하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더해줘. 더하기. 서머리. 그거는 요약하다고. 플러스. 아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썸. 그렇죠. 야, 기억난다. 그래서 바로 줄인 게 써. 아 그래 써머리가 요약하다 아니야? 그거 줄인 게 써 아니에요? 아 그래? 써먹는데 그래. 할게. 자 더하다의 썸 SUM의 앞 글자를 따서 바로 얘를 SN이라고 말을 해. 그러면 결국에는 SN은 무슨 뜻이냐면 n번째 항까지 더하시오고 얘는 n번째 항을 구하기 위한 식이야. 따라서 예를 들면 6번에 n에 관한 2차식인 디귿 있지. 디귿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이게 합이야. 등차수열의 합공식. 그래서 디귿은 등차수열의 합, 니은은 등차수열. 그 다음에 미음은 딱 봐도 아닌 거 아시죠? 지수에 가 있잖아요. 그럼 이 미음이 바로 뭐죠 이게? 이게 등비수열이에요. 미음이. 이게 바로 미음이 등비수열입니다. 그리고 비읍은 등차수열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안 가르친 게 기역이랑 리을이거든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 기역은 뭐일까요? 기역은 우리가 이미 이번 기말고사에서 한번 배웠잖아. 기말고사 범위에서 기역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아니요. 이걸 집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구나. 함수에서 이 기역은 뭐라고 부르죠? 바로 항상 3이 나온다 그래서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상수함수는 수열로 따지면 등차냐 등비냐라는 거야. 자 얘들아 잘 봐봐. 3, 3, 3, 3, 3, 3, 3 모든 항이 다 3이야. 그럼 물어볼게. 얘 등차입니까? 아니죠. 네. 0이로 그러면 자 일단 그렇죠. 얘는 둘 다 돼요. 자 제가 말해볼게요. 자 일단은 얘는 0씩 더해지면 우리가 뭔가 등차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얘를 곱하기 1식으로 해석하면 등비수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얘는 다 상수함수는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등차에 갖고 가면 공차가 0 등비에 갖고 가면 공비가 1이거든요. 근데 지금 성윤이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등차 수열은 공차가 0이면 안 되죠 라고 하는데 저는요 처음 등차 수열 쓸 때부터 해서 방금 전까지 수많은 등차 수열 문제 풀 때 공차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 없어요? 근데 1차식이 된다는 말 하셨습니다.
아, 그래. 아, 1차식이 돼야 되니까. 근데 얘들아, n에 관한 1차식인데 p가 0이면 그냥 0인 거지 뭐 어떻게. 내가 n에 관한 1차식이라 했지만 이 개수에 대한 조건은 안 줬잖아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개수는요. 양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되고 분수여도 되고 무리수여도 되고 그리고 0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p가 0이 되면 n에 관한 1차식이지만 앞에 개수가 0이기 때문에 0으로 바뀌고 a에는 q, 결국엔 등차 수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도 등차가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이제 리을이거든요. 리을이 문제야. 리을은 지금 안에만 보면 어때? 루트 안에만 보면 등차 수열이죠.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집중해. 근데 루트를 씌웠단 말이야. 그럼 얘는 과연 몇 차식일까라는 거지.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차수라는 건 이 위에가 양의 정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0을 포함한 양의 정수. 그 말 뜻은 이 위에 2분의 1차, 2분의 3차 이런 거 배워본 적 있어요? 없죠. 따라서 리을은 사실상 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을은 등차 수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디귿은 뭐예요? 가나 봐죠. 그렇죠. 가, 나, 비읍 이렇게 봐. 자, 7번 한번 가볼게. 자, 7번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등차수에서 제일 귀찮은 문제거든요. 자, 가볼게. 자, 집중해 주세요. 자, 7번 문제 보시면 세 번째 항이 5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차가 4다라는 거지.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대부분 이제 학원에 처음 배우거나 학원 인간 과외 배울 때는 항상 왜 세 번째 항을 줬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얘를 다 뭐로 바꾸냐면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바꾸는 게 일단 가장 국룰이야. 그래서 다 알려줄게. 오늘은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니라 개념 배우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대부분 한 10명 중 8명은 어떻게 푸냐면 세 번째 항이 5라는 걸 왜 줬냐. 얘는 세 번째를 기준으로 몇 D만큼 더 가면 돼? 3D 아닐까? 세 걸음 차이 나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세 번째를 기준으로 몇 걸음 가면 돼? 한 5 더하기 1D가 되겠지. 그럼 둘이 빼면 5는 어차피 사라져. 그럼 결국 2D가 4니까 공차는 2라는 사실을 이렇게 찾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국룰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으로 한번 더 정확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야. 바로 뭐냐? 여섯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차가 결국 등차 수열의 개념에서는 사이 거리를 뜻한단 말이야. 가운데가 차니까. 그럼 6과 4는 도대체 몇 걸음 차이 나냐? 거리가 이만큼 차이 나니까 바로 그냥 이 D는 4. 그래서 D가 2라고 찾아도 되더라라는 거야. 굳이 얘를 기준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문제가 뭘 구해달래? 10번째 항이지. 그럼 얘들아 우리 10번째 항이라는 건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일반항을 세우지 마세요.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몇 걸음 더 가면 돼? 그럼 결국 5 더하기 7이 14. 그래서 답은 19라고 찾으면 되더라라는 거야. 아, 답이 이거 19 수정하셔야 돼요. 19 맞습니다. 이게 수정하기 전에 복사해가지고. 그래서 7번의 답은 19가 되는 거야. 자, 8번 한번 가볼게. 얘들아, 8번 이제 우리 직선으로 풀자. 나한테 배운 애들은 최소한 직선으로 풀어야 되잖아. 몇 컴마 몇? 5,5. 그리고 몇 컴마 몇? 15,25.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할게. 10분의 20. y는 2x고 5 넣었더니 5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올 거야. 그래놓고 문제가 20, 몇 지나냐? 답은 35. 답은 4번이 바로 정답이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9번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겠지. 자, 다음 장. 요 페이지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0번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조금 귀찮아져요. 10번 문제 보면 자,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을 더한 것이 20이고 그리고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한 것이 지금 24더라라는 거야. 잘 봐. 이거 푸는 방법 일단 첫 번째 국룰. 너네들은 일단 다 정석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가서 하는데 자꾸 편법으로 그러니까 빨리빨리 푸는 걸로 하면 뭔가 숫자 바뀌고 부호 바뀌면 또 새로워지니까 오늘은 개념 배우는 날이니까 자 일단 국룰대로 풀면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나도
이게 지금 다 기준이 달라. 두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럼 누굴 기준으로가 지금 기준이 안 잡혀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A1을 기준 잡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2, 6, 4, 5 중에서 적당한 숫자를 골라서 기준 잡으라 할 때가 있어.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야, 솔직히 말하면. 그럼 대부분 이제 수학을 처음 배우거나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항상 첫 번째 항을 기준 잡거든. 그럼 물어볼게. 첫 번째 항 기준으로 몇 D? D. 첫 번째 항 기준으로 몇 D? 그럼 둘이 더하면 몇 A1? 2A1 더하기 몇 D? 6D가 20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치? A1, A1 두 개잖아. 자, 얘도 A1 더하기 몇 D? 3D. A1 더하기? 그럼 결국 둘이 더하면 2A1 더하기 7D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24. 그럼 얘네들이 이제 뭐 할까? 빼는 거야. 그럼 결국 D는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D가 4면 얘가 24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A1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이렇게 찾는 게 대부분의 국룰 풀이야. 이게 가장 정석이고. 그래서 일반항까지 세워볼게. 일반항은 4n 1 넣었더니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찾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뭘 찾아달래? 10번째 항 좀 찾아줘. 그래서 10 넣으면 답은 34 이렇게 답을 찾는 거거든. 이해가? 자, 근데 얘들아 이 시간도 우리는 줄이자고. 이 시간도 줄이고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 잘 봐. A2에서 A4를 가려면 몇 걸음을 더 가야 돼? 2걸음. 여섯 번째에서 다섯 번째 가려면 마이너스 D걸음이야. 그럼 결국 D가 여기서 여기 가려면 D 똑같이 나오네. 4.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굳이 다 한 놈으로 기준 잡지 말고 요 식과 요 식이니까 우린 걸음수만 따지면 되잖아. 그래서 A2에서 A4 가려면 2걸음 더 가면 되고 여섯 번째에서 다섯 번째 가려면 뒤로 한 걸음 가면 되지 않냐. 그럼 내가 결국 여기서 여기 뺀 것도 내가 총 움직인 걸음수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바로 D가 4가 구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남들보다는 공차 찾는 데서 조금 시간을 많이 적게 들 수밖에 없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A5 더하기 A7은 20이고 뭐 A10 더하기 A2는 40이 나왔다. 그래놓고 막 첫 번째 항도 찾고 공차도 찾아달라고 나왔어. 그 우리는 빨리 한번 이렇게 풀어보자고. 어디? 아, 그래, 요 0 나와? 요거 바꿀게, 그러면. 3으로 바꿀까? 자, 내가 여기서 여기 가려면 몇 걸음 더 가야 돼? 5걸음. 여기서 여기 가려면 몇 걸음 가야 돼? 마이너스 4D.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 가려면 20. 결국 D가 20. 이렇게 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게 단순히 걸음수만 기준 잡는 거야. 단순히.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등차가 됐든 등비가 됐든 사실 모든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항상 기준을 잡으라 그래. 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체가 A1을 기준으로 몇 걸음 더 갔는지가 중요한 거거든. 근데 사실 이 기준이 얘처럼 너무 숫자가 클 때는 A1이 너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이런 문제가 나왔어. 20번째랑 막 우린 40번째 따지고 있는데 얘를 첫 번째를 기준 잡기에는 너무 저 맨 뒤에 있는 애를 기준 잡기에는 너무 숫자가 더러워진다는 거지. 그럴 땐 때로는 결국 20번째에서 40번째 가려면 20걸음만 더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도 또 해석해서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아셨죠? 어떤 거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4를 구했잖아요. 요건 방법이 없어요. 요거 하나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요거 하나 걸고 A2 더하기 이거 또 A1 안 찾아도 돼요. 잘 생각해봐. A2에서 몇 걸음 더 가면 6이야? 그럼 결국 얘는 A2가 2개고 4걸음을 더 간 게 20이니까 4 넣으면 되겠지. 그럼 얘가 4 나오니까 A2가 2라는 걸 찾는 거야. 그치. 그러면 공차가 4니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4x 잡고 2 넣었더니 2 나오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일반항을 또 바로 찾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얘들아 첫 번째 항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첫 번째 항이 되게 중요할 때는 언제냐면 너무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 때는 첫 장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등차 수열의 난이도 중상, 상으로 갈수록 첫 번째 항보다는 그냥 불특정 미지의 항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2번 풀고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12번. 그러니까 중간 쉬는 시간. 12번 보면 8번째 항은 26이고 6번째와 10번째의 비율은 5대 8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이거 한번 문제 풀려볼게. 시작. 자, 같이 한번 가볼까?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국룰은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같으니까 5A 10은 8A 6과 같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짓이 바로 뭐겠어? 선생님, 왜 8번째 알려줬을까요? 국룰을 이제 써먹어야지. 얘는 8번째를 기준으로 몇 D? 2D. 그럼 얘는 다시 쓰면 5 곱하기 26 더하기 2D고, 얘는 8 곱하기 26 빼기 몇 D? 2D가 되겠지. 왜냐면 얘는 6번째니까 8번째를 기준으로 뒤로 2번 더 가면 되거든. 이해가? 그럼 자, 결국에는 요거 곱하면 뭐나? 아, 요쪽으로 넘겼다고 칠게. 요쪽으로 넘겼다라고 치면 5에 26 플러스 2D에서 8 곱하기 26 마이너스 2D를 해준 것이 0 나오면 돼.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얘네 둘은 어차피 26을 동일하게 갖고 있으니까 5 빼기 8에서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2D, 여기 더하기 2D로 바뀌거든. 더하기 2D. 그럼 결국 2D로 묶어버리면 얘도 5에다가 뭐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8을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 2D가 왜 바뀌어요? 어떤가요? 마이너스 2D가 5D가 바뀌어요. 아니, 얘네 둘이 하면 8 곱하기 2D잖아. 근데 2D로 묶었잖아. 그럼 5 더하기 8 아니야? 이렇게. 그럼 13은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2D는 0이네. 따라서 D는 몇? 이렇게 찾겠지. 이제 공차가 3이면 우리는 아시다시피 바로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잖아. Y는 3X 8,26 주나야 되니까 이렇게 또 바로 직선의 방정식 세우게 될 거고. 문제가 뭘 구해달래? 30번째 항, 30 넣으면 답은 92. 답은 3번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얘들아, 이제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 이거는 국룰이고, 우리 한번 요거를 좀 빨리 접근할 방법이 없냐라는 거지. 자, 얘들아, 이거 직선으로 풀면, 다시 말하면, 6, 몇 K를 지나? 5K. 그 다음에 10, 몇을 지나?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바로 이거 기울기 찾을 수 있거든? Y는 몇 X? 4분의 3K.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사실상 몇 몇을 지나? 8,26을 지난다 해서 또 식을 찾을 수도 있겠지. 이해 가십니까? K로 같아요. 어떤 거요? 왜 비율이잖아요, 비율. 비율이니까. 얘가 5K, 8K라고 둬도 상관없잖아. 네. 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또 이렇게도 또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떤가? 미지수 2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어? 30번째지. 30번째도 K를 가지고 있어. 마지막에 K는 약분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래. K는 어차피 다 같이 갖고 있는 수잖아. 마지막에 약분되겠지. 자, 그럼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